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3살의 지방에 사는 여성이에요. 사연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는 게 좀 어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 사연 살롱의 청자랍니다. 그건 아마 제가 딱 30이었을 때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이혼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황당한 시댁 식구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남일 같지 않거든요. 네, 저는 바로 이런 시댁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1년이 좀 넘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친구들 중 반은 결혼을 했고 반은 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친구들도 안 한 친구들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결혼을 말렸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라 믿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 1년 남짓은 별일 없이 잘 보냈어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세상에 혼자 됐다는 느낌과 이제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다는 그 기분은 너무 서럽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도 2달 넘게 매일 눈물바람으로 살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다가 나중에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심현주, 너 내가 알던 그 현주 맞아? 슬프고 힘든 건 알겠는데 매일 이렇게 울기만 하면 어떡해? 네가 이러면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건 몰라? 그리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이러는 거 바라실까? 네가 정신을 차리고 앞날을 생각해야 두 분도 편히 쉬시지. 저는 무남 동녀였기 때문에 제 세상의 전부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옆에 남편이 있고 그 사람이 제 가족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저인데 남편 말처럼 쉽게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저의 백을 잃어버린 거기도 했고요. 희한한 게 결혼하고 1년간 남편과 큰 부딪힘도 없이 잘 살았음에도 남편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남편도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시댁 눈치도 보이기도 해서 저도 기운을 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는 사이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땅도 받았고요. 친정 부모님은 아파트하고 두 분이 은퇴 후 가꾸셨던 작은 허브 농장과 그 근처에 3층짜리 작은 건물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는 아파트는 세를 주고 농장은 그대로 둔 채 휴일마다 가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농장과 건물 관리를 하곤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허브 농장이 작은 국도가 지나가는 길 옆에 있었는데 그곳 일대에 새로 큰 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25억 정도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25억? 그게 정말이야? 현주 너한테 25억이 생긴다고? 그렇다네. 나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하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농장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그 아파트 세 받는 거 말고도 25억이 더 생긴다는 거잖아. 와, 나 사실 네가 그 농장하고 건물 처분 안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 참견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거든.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네. 아니면 우리가 언제 25억이라는 돈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치. 나도 좀 놀랍긴 하네. 엄마 아빠 손때 묻은 데라 팔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니 기분이 되게 이상해. 이상하긴 이게 다 장인 장모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자. 네가 그렇게 울기만 하더니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나 보다. 라며 저보다 더 들떠서 좋아하는 남편을 보는데 그게 참 낯설었어요. 저는 아무리 더 큰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럴수록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기만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기분은 아랑곳 없이 별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한테 온 기회다 기회. 얼른 사인하고 보상 받자. 이런 기회가 어디 다시 오겠어? 왔을 때 얼른 오케이 해야 돼. 이것만 있으면 우리 신혼집 대출 다 갚고도 얼마가 남는 거냐고. 그렇지. 근데 어째 우리 엄마 아빠 추억이 담긴 곳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착잡하네. 뭔 소리야. 장인 장모님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솔직히 그 허브 농장 노년에 하는 심심풀이였고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 너는 괜히 감성적이 될 때가 있더라. 이거 두 분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니까. 너무 빨리 옆자리를 떠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라도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상에 젖는 건 좀 그만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말에 수긍이 갔어요. 어차피 도시 계획 때문에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고 없어질 곳이니 제가 마음을 얼른 털어버리는 게 맞긴 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을 받긴 했어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면 훨씬 편해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고요. 지금보다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면서 이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죠. 물론 부모님이 가꾸던 곳이 사라진다는 착잡함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로 하고 저는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먼저 제가 보상금을 받은 그 주말이 되자마자 득달같이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거기에는 시아주버님도 와 있었어요. 예, 사돈이 남기신 땅이 그렇게 돈이 된다며? 이게 무슨 일이라니? 드디어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엄마. 재수씨 완전 땐 잡았네요. 아니 그 구석진 동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주만이 너 이제 보니 결혼 완전 잘했는데. 뭘 또 형은 그럼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나 봐. 에이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니 말을 하는 거지. 라며 저 빼놓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드는데 솔직히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 사돈이 남겨주신 보물이다. 이런 큰 돈을 우리가 언제 또 만져보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 그 돈 갖고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아, 네. 어머니, 저는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뭐 일단 저희 아파트 대출받은 건 정리하려고 해요. 그 다음은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그럼 너 우리 경만이한테 좀 주면 되겠구나. 네? 아주버님한테 주라고요? 그 돈을요? 저는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아주버님한테 뭘 주라는데 그게 그 돈을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뭘 그리 놀라니? 우리 경만이가 남이야? 이제는 우리가 네 식구잖아. 아, 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재수씨, 나 그 사귀던 사람하고 결혼 얘기 오가거든요. 뭐 잘만 하면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결혼이란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재수씨 결혼할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좀 보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돈 뒀다 뭐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데도 없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흘끔 쳐다봤지만 남편은 멀뚱멀뚱 보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저희를 시댁으로 부르기 전에 남편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머니하고도 얘기 다 한 거야. 네가 이렇게 돈 생긴 것도 우리 집 보관이겠니? 그러니 네 형님 결혼하는데 크게 한턱 쏘면 좋겠구나. 뭐 전에 이 사람하고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가구나 가전제품 좋은 거 하나 해드리자는 얘기는 했어요. 그 정도면 저도 덕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버님, 봐놓으신 제품이나 가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선물해 드릴게요. 아니, 재수씨 지금 장난해요? 가구요? 가전제품이요? 25억씩 굴러들어온 사람 치고 손이 너무 작네. 빈정거리며 웃는 아주버님 말에 기분이 상해 있는데 시어머니도 옆에서 보태더군요. 예, 경만이 이 집 장남이야. 장남이 뭐니? 이 집안 기둥이잖아. 기둥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하나뿐인 동생 집에서 그저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골라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속통이 좁구나. 너 친정 부모도 없고 이제 우리밖에 없는데 네가 앞으로 누굴 믿고 살아가겠어?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 참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고 학교와 회사에서 경험한 인간관계로 모든 걸 다 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순진하고 기가 약한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 아래에서 보호받고 살았다는 뜻도 되고요. 아무튼 시어머님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동서될 사람이 좀 사는 집 딸이야. 니네 형이 그 여자랑 사귀면서 이래저래 좀 힘든 건 사실이었어. 그 집안에서 우리 경만이가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지. 여자도 변호사라고 하고 돈도 잘 버니 그런 것 같아. 뭐 그쪽이 그런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나 같아도 우리 애들이 사자 직업이면 더 좋은데 결혼시킨다고 큰 소리 쳤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혼수를 좀 거하게 요구하더라고. 그런 혼수 해오면 결혼시키겠다 이건데 그게 꽤 큰 집이거든. 집이면 작은 거라도 꽤 큰 돈일 텐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처음에야 너네한테 말을 해봤자니 내가 뭐 입이라도 뗐겠어? 그저 내 힘만 빠지지. 근데 주만이가 엊그제 그러는 거야. 네 사돈 땅 보상 받아서 큰 돈 생겼다고. 어머나, 나는 이게 진짜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더라. 우리한테 변호사 며느리가 생기겠구나. 막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집 말고도 혼수도 해오라고 이것저것 적어서 보냈는데 그게 또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야.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여기까지 말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남편과 서로 눈치를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는 거였어요. 그걸 보며 저는 혼수를 하는데 돈을 보태라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혼수하는 비용을 보태면 되나요? 그 혼수는 나랑 엄마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에 재수씨는 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남편을 다시 쳐다봤는데 남편은 지 형 말을 동조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요. 집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큰 집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주만아, 너 우리 오기 전에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답답해 미치겠네. 시어머니가 제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러더군요. 현주야, 너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우리 형이 집안 좋은 사짜 여자랑 결혼하면 다 좋은 일 아니야? 그래서 형 집 마련할 돈이 부족해서 네가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모두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잖아. 아, 나 참 답답해 죽겠네. 말이 안 통하네 정말. 남편마저 저를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 저는 가슴에 돌덩이라도 얹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얘,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집안에 변호사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우리를 기살려줄 것 같냐? 한마디로 우리 신분 상승하는 거야. 그런 결혼을 니네 아주버님이 하는 건데 우리 경만이 그 여자랑 꼭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내 터는 돌려서 얘기 안 하마. 그 집 사는데 돈 좀 내다오. 솔직히 아쉬우면 우리가 아쉽지 그쪽이 뭐가 아쉽겠니? 자기네는 마음만 먹으면 같은 변호사나 검사니 뭐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도 짝을 지어줄 수 있는데 자기 딸이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게 영 불편한 거야. 그러니 자기네 수준에 맞출 돈은 있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냐? 처음에야 막막했지만 이제는 길이 열렸잖아. 그 돈이 너한테 있는데 네가 보상금 받았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말귀는 잘 못 알아들어도 결혼 안 시키겠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 결혼을 꼭 시키셔야겠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신분 상승이라는 게 저희한테도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버님, 이런 결혼하셔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재수씨가 내 결혼에 대해 그런 예상을 하는 건 선 넘은 거죠. 뭐 딱 보니 돈 내놓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해줘요. 나 그 여자 놓치기 싫어요. 변호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대가 언제 또 그런 여자 만나겠어요.
그만큼 외모도 성격도 괜찮은 여자예요. 나한테는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기도 하고요. 아니, 남편 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못 이기는 척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요. 그래, 세아가. 경만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도 아랫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 가족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돼줘야지. 라더니 다짜고짜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신도시에 있는 꽤 비싼 아파트에 전경하고 아파트 내부를 찍은 건데 그냥 봐도 웬만한 돈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파트예요?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한 15억 정도만 보태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저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도 돈을 바꿔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이 그저 통장에만 둔 게 며칠 안 되는데 25억의 절반도 더 달라는 거잖아요. 어머니, 15억이요? 그거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그럼 이런 집이 몇 천으로 될 줄 알았어?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15억은 힘들어요, 어머니. 네가 갑자기 돈 반을 뚝 떼서 줄 생각하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앞으로를 생각해봐. 내가 말했잖니? 우리 신분 상승한다고. 경만이가 아무렴 동생들 그냥 모르는 척 하겠어? 걔가 곧 큰 법무법인으로 옮긴다는데 앞으로 돈을 더 벌면 벌지 줄어들 일은 없는 거야. 그거 우리가 다 같이 노리는 거잖아. 맞아요, 재수씨. 제가 결혼하고 입 싹 씻으면 인간도 아니지. 이번에 도와주면 그거 절대 안 잊고 두고두고 갚을 테니 좀 도와줘요. 그래, 현주야. 우리 형이잖아. 형이 그 여자랑 살면서 우리 생각 안 해주겠어? 그러니 우리가 큰 맘 먹고 해드리자. 15억을 25억의 절반이라고 후려치는 것도 기가 막혔고 당연히 제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더더욱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 중에도 아주버님은 계속 집을 해달라고 징징댔고요. 정말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손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았어요. 내 친구들은 다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아는데 이제 와서 집 때문에 못한다고 해봐요. 내 체면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재수씨가 책임질 거예요. 얘 세아가 네가 경만이 기살린다 생각하고 해줘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네 식구다. 그래도 안 내키면 어디다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 우리 경만이 이제야 마음에 맞고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네가 동생이 돼서 그것도 안 해주면 되겠어? 저는 번갈아가며 쪼아대는 그 사람들을 피해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려면 제가 아주버님 결혼한다는데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집을 하는데 돈을 대라뇨. 그것도 무려 15억이나요. 그 돈이 작기나 한 돈인가요? 제가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었어요. 아깝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돈을 없애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번갈아 전화에 문자를 해댔어요. 예, 신중히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생각만 날 거냐? 어느 정도 시간 끌었다 싶으면 대답 좀 해라. 재수씨한테 문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도와줘요. 주만인 녀석도 재수씨라면 틀림없이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좀 부탁 좀 합시다. 네? 남편은 남편대로 옆에서 저를 들들 볶아댔어요. 현주야, 내 형이잖아. 나한테 형이면 당신한테도 뭐 오빠 비슷한 그런 존재 아니겠어? 현준이가 형제없이 커서 좀 자기 중심적인 건 알겠는데 이럴 때는 가족이 서로 돕는 거야. 아니, 여기에 내가 형제 없는 것까지 왜 나와?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으면 왜 나랑 결혼했어? 대체 왜 이렇게 날 생각도 제대로 못하게 다들 돌아가며 쪼아대? 이러니 내가 생각을 정리하려도 할 수가 없잖아. 알았어. 내가 말은 좀 잘못했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마음 정리하고 형한테 그 돈 주자. 형이 안 됐잖아. 정말 형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형 소원 이뤄줘야지.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들은 김에 한마디 할게. 자기 소원은 자기가 이루는 거야. 솔직히
난 아주버님 좀 이해 안 돼. 오빠가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아주버님은 그런 오빠보다도 3살이나 많아. 나보다 8살이나 많다고.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걸 온 집안 식구 재산을 다 털어서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만큼의 재력을 쌓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다른 가족한테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게다가 윗사람이면 오히려 아랫사람한테 줘야 되는 입장 아닌가? 결혼하고 잘 될 테니 잊지 않고 다 돌려준다고? 그런데 난 왜 아주버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리고 그 여자 집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집을 사겠다고 해도 그 결혼 허락할지 정말 의문이야. 분명 다음에 다른 핑계 댈걸?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어라 하고 막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돈 없는 아주버님이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떡하려고? 그런 식으로 결혼 허락 받아서 결국 한다고 쳐. 그 결혼이 과연 괜찮을 것 같아? 그거야 네 생각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정말 그 집에서는 아파트하고 자기네 원하는 혼수 해오면 이 결혼 잘 성사시켜줄 수도 있어. 어쨌든 형이 너무 원하잖아. 형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공들였는지 나도 잘 알아. 형이 그 아파트랑 혼수만 하면 그 집에서도 자기 인정한다고 했대. 형이 그동안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니 현주 네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야 정확하겠지. 그냥 솔직히 그렇게 잘 살고 사자 많은 집안하고 사돈 맺고 싶은 거 아니야? 오빠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야, 그게 뭐가 나쁘냐?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너야말로 도와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25억이나 갖고 있고 아파트도 세주고 있으면서 형한테 그 돈 좀 해주면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별별 소리를 다 해. 형한테 15억 줘도 우리는 10억이나 남잖아. 넌 그게 적어? 그래서 그 25억을 다 네 손에 쥐고 있어야겠다는 거야? 형도 그냥 받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결혼하고 나면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많을 텐데 왜 눈앞의 것만 보고 그렇게 속 좁게 굴어? 얼마 말 맞다나 어디 투자해 놓는다고 생각해. 눈 딱 감고. 하지만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완전 실망이야. 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 따지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아깝냐? 진짜 심하다.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어떻게 15억을 달래? 그것도 내가 돈 받은 거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결혼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언니나 오빠가 있고 결혼해야 되니 오빠한테 15억 달랬다고 쳐. 그럼 오빠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하자 남편은 정말 기막힌 대답을 했어요. 너 어차피 오빠도 언니도 없잖아. 그런데 그럼 만약이라는 걸 왜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에 있는 일만 생각해. 남편과 저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렸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째 남편 태도가 어떻게든 저한테서 그 15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고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대답한 그날부터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은 전보다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현주야, 그러지 말고 형 한 번만 도와주자. 그냥 돈 주라고. 재수씨 정말 그렇게 안 받는데 독하네요. 재수씨 때문에 저 결혼 못하고 망신당해도 나 몰라라 하겠다 그거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너 젊은 애가 그렇게 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돈을 쌓고 살아야겠니? 덕을 쌓고 살아야겠니? 모든 게 다 너 하는 대로 돌아오는 법이야.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15억 내놔. 정말 협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말들 때문에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고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 틀어박혀서 나오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3억 정도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받을 생각 없고요. 그냥 결혼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제가 상상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이 보자기로 보이나? 지금 장난해요? 뭐 3억? 이봐요 재수씨. 내가 집은 3억 받자고
나보다 8살이나 어린 대값에서 비굴하게 도와달라 그딴 소리 한 것 같아? 전화 끊어. 너무 기막히고 가슴이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저를 보는 눈매가 곱지 않더라고요. 더는 말 안 할 테니까 15억 내라. 아니, 네가 그게 청 힘들겠으면 난 12억은 받아야겠어. 어차피 주만이 몫이 12억 5천일 거 아니냐? 그러니 5천은 주만이 주고 나머지 12억 그거 빨리 내다오. 네? 이 사람 몫이 12억 5천이라뇨. 누가 그래요? 얘가 정말? 너 우리를 무슨 물로 본 거니? 니네가 부부인데 그럼 모든 게 다 공동이지. 그게 딱 네 거일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로 보여?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네요. 제가 상속받은 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만 남겨진 거라고요. 네가 받은 거면 우리 주머니가 받은 거나 진배 없지. 너 참 사람이 탐욕스럽다. 이럴 때 진짜 인성 나온다는 말이 맞네. 저는 그 말에 문득 저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이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앞에서 변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댁이었어요. 내 생각도 그래. 당신이 받았건 어쨌건 어차피 우리 둘한테 남겨진 거잖아. 내가 장인장모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내 몫 주장하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 더는 그렇게 추한 모습 우리한테 보이지 말고 12억 줘. 엄마가 3억이나 덜 받겠다고 하시잖아. 아니, 나 그렇게 못해. 이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기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속재산은 부부 공동재산 아니야. 너 진짜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구나. 남은 가족이라는 우리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한테 이런다고? 너 참 대단한 아이였구나.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네, 뭐 저번부터 자꾸 저를 이기적이고 뭐 본성이 어쩌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그런 사람이 3억은 주고 싶겠어요. 더는 그럴 마음 없으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죠. 네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래, 우리 경만이 결혼 못하면 그때 네가 다 책임져라. 어? 꼭 그래야 될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펄펄 뛰다가 돌아갔고 남편은 저를 보며 혀를 차더니 방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저는 시댁도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더 큰 실망을 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 사람들 말대로 저한테는 이제 가족도 없고 남편이 제 가족인 건데 하나뿐인 가족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더 넓게 보면 시댁도 제 가족이 맞겠지만 가족을 앞세워서 제가 막 받은, 그것도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땅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절반 이상이나 달라고 하는 게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그날 남편한테서 마음이 많이 떠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는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주머니랑 이혼해. 난 너같이 이기적인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고 12억 5천 받아내야겠다. 그게 너도 좋지 않겠니?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우리 주머니하고 살 필요 없잖아. 진심이세요? 12억 5천을 받으려고 저랑 오빠랑 이혼하라고요? 네가 죽어도 못하겠다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뭔 말이 또 이렇게 길어져? 넌 가만 보면 은근히 혓바닥 길더라. 이제는 별 막말을 다 하는데 진짜 끝장을 볼 생각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 태도였어요. 퇴근하고 온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이러더군요. 엄마가 전화했지? 잘 생각해. 우리나라 아직 이혼녀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꼭 이혼을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현주 네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돈 앞에서 그렇게 가족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아무리 아주버님 결혼이라고 해도 가족이라며 무조건 12억 15억 이러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협박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 상하기 싫으면 우리 하자는 대로 해. 좋게 좋게 살 수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일을 키우고 있잖아. 나 이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졌어요. 저한테 돈이 들어왔다는 걸 안 순간부터 그 돈의 절반을 떼어가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로만 보였어요. 거기에 더해 제가 줄 수 없다고 하니 이혼을 하라니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요. 저는 대체 뭘 보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사람의 깊은 속을 못 보고 허상을 끼고 산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출근길에 아주버님까지 찾아와서 저를 마구 압박했어요. 재수씨가 순순히 12억 5천 안 내놓으면 갈라서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나 그 돈 없어서 내 인생 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 기다린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얼마나 사람 앞길을 막으며 집요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경비원 아저씨가 다 와서 이러지 말라고 아주버님을 떼놓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하루 휴가를 낸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차분히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변호사는 이 건은 소송으로 가도 제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원래 승률에 대해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한다는데 충분히 이긴다고 하는 걸 보면 제 승소가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야, 이혼 서류라니 이걸 왜 네가 줘? 이혼하자며. 그래 하자고. 한다고. 근데 나랑 이혼해도 우리 부모님 땅 보상금 그거 밥 못 받아. 그리고 나한테 그동안 했던 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돼. 야 심현주, 너 진짜 이럴래? 너 이거밖에 안 돼?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겠다고 한 건 너잖아요, 김주만 씨. 그러니까 이혼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휴대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살금살금 나와서 작은 방에 귀를 기울이며 휴대폰으로 남편이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아, 난 제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지. 이제 어떡할 거야. 제 말로는 우리가 그 돈 못 받는데. 아니, 형이 결혼을 안 해도 우리 몫으로 챙겨놓으면 좋으니까. 나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 놓은 건데 이제 어떡하냐고. 제가 녹음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 시커먼 속내를 자기 엄마와의 통화에서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트를 나서는 걸 기다렸다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이혼 소송을 걸어? 뭐? 우리가 돈을 못 받아? 야,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받아낼 테니까 너 두고 보라고. 우리가 그 정도 백도 없을 줄 알아? 그러자 집을 나서던 다른 층 주민하고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냈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머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아저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보셨죠? 저희 시댁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머니가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이래도 어머니가 제 부모님 유산 반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제가 아니고 어머니랑 아주버님 그 사람이에요.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고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챘는지 더는 말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내내 문자로 저를 괴롭혔어요. 네가 이길 줄 아나 본데? 꿈 깨. 네 돈 반은 우리 거야. 나는 뭐 아는 변호사 없는 줄 알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갈 생각이면 각오해. 이런 식의 문자를 계속 보냈고 저는 그걸 다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저는 남편의 좋은 점만 보던 환상에서 깨어났고 더는 그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봐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도 끝까지 저한테 이혼녀는 대접 못 받는다며 잘 생각해보라고 큰소리만 쳤지 미안하다는 말도 자기가 심했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의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됐고 시댁에서는 자기네가 보상금의 절반을 받아야 된다고 우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될 리가 없다는 것만 분명해졌죠. 거기에 그동안 세 사람이 저를 괴롭혔던 거나 출근길에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폭언과 폭행까지 한 거에 경비원 아저씨가 증언을 해줘서 시댁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마음이 급해져서는 마지막 법정이 열린 날 제 손을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현주야, 저기 내가 그동안 잘 생각해 봤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잘못 생각해서. 사실은 나 이거 다 엄마랑 형이 시켜서 한 거였어. 이렇게 세게 나가기만 하면 현주 네가 돈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팔자 펴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한 거라고. 야 김주만, 나이살이나 처먹어서 그런 걸 엄마랑 형이 시킨다고 해? 너 처음부터 내가 무남 동료에 부모가 남겨줄 거 있는 거 보고 결혼한 거잖아. 네 형이 잘난 여자한테 목매는 거 보고 이번 소송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다 알아봤거든? 너 나랑 결혼할 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막판에 딴 여자 차버렸다더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디서 약을 팔아. 정말 못돼 먹은 유전자네? 그래, 내가 좀 그런 마음 있긴 했어. 그래도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어. 형이 좋은 여자 만나면 우리한테도 콩고물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밀어붙였던 거지. 이런 결과를 원한 거 아니야. 아니, 넌 지금이라도 판사가 네가 보상금 절반 받을 가능성 있다고 하면 바로 내 손 뿌리치고 날 모욕했을걸? 뭐랬더라? 이혼녀가 살기 힘들다고? 안 받아준다고? 난 너 가는 데마다 쫓아가서 그 동네 커뮤니티에 가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올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어디 두고 봐. 제발 화 좀 풀어. 내가 잘못했어. 나 사실 진짜 너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 현주야, 응? 야, 넌 끝까지 진짜 비겁하고 개선적이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남편은 소리내서 울며 주저앉더라고요. 현주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어? 야, 김주만, 네가 나 같으면 돌아가겠니? 생각이란 걸 해봐.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저의 승소로 끝을 맺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지만 자기들이 억지를 쓴다고 그게 뒤바뀌지는 않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오는 날 시어머니는 또 저를 붙잡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자기 엄마를 떼어내더니 막 밀치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형 때문이고.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망쳤다고. 이게 뭐야. 그 돈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같이 살다 보면 살살 구슬려서 우리 돈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막힌 모습을 끝으로 저는 두 번 다시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제 돈을 보고 저와 결혼했다는 것만 확실해졌기에 저는 좀 많이 씁쓸하고 허탈했어요. 듣자니 아주버님은 결국 그 여자와 결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이혼 소송 전말을 그 집에서 전부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 여자가 변호사니까 건너 알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정상적인 집안이라면 저런 막장 같은 사람들하고 사돈 맺지 않으려는 게 당연한 거겠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고 그때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답니다. 하마터면 속이 시커먼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걸 절반이나 빼앗길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저는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았고 남편은 그 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여전히 허덕이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때도 생각나고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